오전 11시를 조금 앞둔 시각. 청와대 춘추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차분히 3년간의 소회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날 춘추관엔 노영민, 정의용, 김상조 3명의 실장만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비서관급 참모들까지 수십 명이 참석하던 과거 기자회견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언론인들도 열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입장이 허락됐고요. 좌석 간 거리 두기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이동현 기자. 질문자는 말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은 뒤 곧장 다시 착용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예외 없는 방역 태세와 성과는 높은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임기 4년 차의 70%대 지지율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 특별 연설에서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도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남은 2년간의 임기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본격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같은 기존 경제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 코로나 이후 달라질 변화에 대비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게 국정 목표인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공개됐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PD리포터 25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인 4가지 구상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문가들과 집중 대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그간 선진국을 추격하는 방식이었던 경제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선도형 경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역할을 했던 기존 역할을 그렇죠.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K 방역도 나오고 또 K 한류도 나오고 또 K 비즈니스, K 관련한 다양한 형태가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모형과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나키트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몰랐던 기업에서 많이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기술을 휴머니티와 접목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핵심 벤처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지금 스타트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선도형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대 신성장 산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더욱더 박차를 가겠다라는 거 보니까 현실성이 있는 대안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산업 형태입니다. 아직은 반도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문 인터넷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 4차 산업혁명형으로 바뀌고 거기에 우리의 한국민들의 정서를 녹아들으면은 세계적인 어떤 그 선도형 산업과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요.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이번 연설에서 주목받은 건 한국판 뉴딜입니다. 일단은 대통령 3주년 그 연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뉴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뉴딜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때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말씀하신 그 뉴딜은 좀 다른 게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한국형 뉴딜이 어떤 분들은 디지털 뉴딜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40만 개, 그리고 민간부문 15만 개 등 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과 어떤 뭐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데이터 구축 관련된 최근에 이제 그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산업, 최근에 이제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원격 의료 지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SOC의 디지털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이 관리하던 거를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 SOC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뉴딜이 나왔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 그래가지고 뭐 구직 의사도 없고 이런 분들이 최근에 한 83만 명 정도가 정년 대비 늘었다고 그래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 3대 프로젝트로 이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좀 여쭤볼 것 같은데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뭐 그 디지털 라벨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도 연설할 때 기자 질문 받아서 대답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어떤 작업입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보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빨리 기계가 스마트화 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시켜 가지고 소팅시켜 주는 거죠. 데이터 쪽 작업 어떤 인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회의 어떤 그 제반 시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다 보면 이런 그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조성돼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걸 좀 뉴딜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단계별로 해서 가장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금융, 통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3법이 상대 통과돼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의료 쪽은 좀 시간이 많이 요구될 것 같아요.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규제 완화하고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이제 원격 진료 사업이 이제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이어 문 대통령이 강조한 건 고용 안전망의 획기적인 확충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의 그 고용보험 투석을 넣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제 초석을 놓겠다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력을 좀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나하나 쌓아가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예, 예. 고용보험 자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 시스템 그 기반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도 변화 자체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기관의 조율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가 한 2,600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 명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워낙 방대하고 힘든 과정이니까 특수고용지만 우선 먼저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먼저 하는 게 사실 순서긴 하죠. 당해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뭐 그 계약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임금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그 취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임금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보호 수준을 이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도입이 어려운 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고용안전망 확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그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사실상 이제 장기 실업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그 이유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일자리를 찾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로 빨리 들어가고 또 빨리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부조가 도움이 된다면 이제 그 일종의 그런 저소득층이 생계 문제에 아주 쫓겨서 정말 그 자기가 진짜 원치도 않는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해서 또 금방 실망해서 나오고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삼 차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1차는 고용보험제도, 2차 실업부조, 3차 보통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직접 일자리 사업도 지금 폭넓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3단계 과정을 통하면 좀 많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뭐 저는 동력을 얻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 그 마지막은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느 인류도 직면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생존의 공간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에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 역량을 좀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신국제협력 TF를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뭐 7, 8월 달 동안에 많이 좀 외교적 역량을 투입을 해서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8개월 동안 외교적 역량을 투사를 해서 더 큰 어떤 결과치를 얻겠다라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진단 키트의 문제에서부터 아니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와 소독제, 그리고 국민의 일단 의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하나의 틀을 가지고 외교 역량에다가 투사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원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은 그 문제를 쉽게 피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의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선제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의 어떤 경험치를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교적인 역량으로 투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는 인간 안보.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인간 안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다?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는 어떤 평화라는 어떤 종국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국가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인간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가장 종국적인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단순하게 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보라는 거는 안보에 대한 보다 광의적인 해석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해석 그것은 이제 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면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연석 동상에서 이제 남과 북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제 남과 북도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 관계의 문제라 그러면 한국과 북한의 양자 간의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이고 또 평화를 위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그런 제안은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비단 어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이 또 국가의 건강으로, 국가의 건강이 또 인류의 건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연관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궁극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인간 안보의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2년을 위한 청사진은 제시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이 야심찬 구상은 어쩌면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실로 맺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는 재원과 이에 관계자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난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